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 공통접선 문제들이거든. 공통접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공통접선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공통접선에도 원에서는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 두 개가 있으면 이 원도 접하고 이 원도 접하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접하는 직선. 근데 그 공통접선도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 그다음에 외접선이 있어요. 외접선. 그 내접선과 외접선 도대체 뭐냐? 우선은 외접선은 원 밖에서 접하는 접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면 원 두 개가 있죠. 요렇게 원 밖에 쪽에서 요렇게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들 있죠. 이런 걸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 공통 외접선.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애들이지. 원 안쪽에서. 이렇게 원 안쪽에서 접하는 애들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내접선. 그래서 보통 학교 문제에서는 학교 기출문제에서는 요 내용보다는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던가 외접선의 길이 이런 걸 물어보거든. 또는 이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걸 물어봐. 많이 물어봐.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이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이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몇 개가 나오냐, 몇 개 그을 수 있냐, 그거부터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보는 거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두 원이 지금 만나질 않아. 만나질 않아. 근데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다 외부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외부에 있어. 원이 하나, 둘. 그때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공통 접선이 네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바깥쪽에서 접하는 접선이 그다음에 안쪽에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총 네개의 공통 접선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해. 또 쉬워. 어렵진 않잖아. 그지? 그다음에 두 원이 외접한다. 외접한다라는 게 이렇게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의 상태를 위치 관계를 외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외접선은 공통 외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내접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총 공통 접선은 세 개가 생긴다라는 거.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은 얘는 내접선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 외접선 두 개만 존재한다라는 걸 그림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 내접은 뭐냐면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에 두 원이.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겹쳐져 있죠. 좀 접해 있는데 그때 요 때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외접선 하나만 나옵니다. 바깥쪽에 접하는 접선 하나. 그러니까 내접선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 내부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에 있을 때는 얘는 공통 접선이 존재를 안 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뭐 얘랑 똑같아요. 접선이 없겠죠. 공통 접선이.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원들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기보다는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몇 개 나오겠구나 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에서의 뭘 해볼 거냐면 그 외접선, 내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하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우선은 먼저 해야 될 게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우선은 외접선 길이 구하는 건데 여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바깥쪽에서 접하는 직선을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때 접점이 두 개 생기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요 길이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해. 그래서 저 AB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우선은 요 중심들이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그러면은 지금 요 두 중심을 이어봐. 이렇게 이었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누굴 평행 이동시킬 거냐면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 선분 AB를 평행 이동시킬 거야. 어디다 평행 이동시킬 거냐면 원의 중심 둘 중에 하나에다가 평행 이동을 시킬 거거든. 보세요. 쭉 내립니다. 어디까지 내릴 거냐면 요 O'까지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내려버리면 뭐가 생기냐? 요 직각삼각형이 생겨 또.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R'이라고 할게. 작은 원의 반지름. 그럼 여기도 R'이거든 지금. R'. 여기가 직사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요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요 조만한 요 어떻게 보면 높이지. 이 높이가 뭐냐면 두 반지름의 차야. R-R'. 두 반지름의 차.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고 두 반지름의 차만 구한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그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만 이용하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공통 내접선의 길이 그러면 얘는 좀 원을 내가 이게 그림이 작아가지고 내가 원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원이 이런 식으로 그때 요 중심이 있고 여기도 중심이 있어. 그때 안쪽에서 내접하는 공통 내접선을 하나 싹 그어볼게요. 그때 요 접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때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를. 요 길이가 너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겁니다. R.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 거야. R'.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제 조건은 뭐냐면 두 중심의 좌표를 알고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을 안다라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지? 요 선분 이 접점과 접점을 이은 선분 내접선의 길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 똑같아. 얘하고 어떻게 하냐?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근데 어떻게 평행 이동을 시킬 거냐면 이 중심이나 이 중심까지 옮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같은 걸 여기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 이 길이 구하는 거나 이 길이 구하는 거나 뭐 똑같겠지 당연히. 이 길이 구하는 거나. 근데 문제를 한번 봐봐. 잘 봐.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것도 연장선 그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긴다고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겨. 그럼 여기가 R'인데 여기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R'이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빗변의 길이가 두 중심 사이의 거리고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두 반지름의 합이거든. 합. 그래서 두 반지름의 합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만 구한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접선의 기리에 해당하는 선분을 우리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근데 어디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지금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뭐까지도 구해볼 거냐면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내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볼 거야.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잘 봐봐. 이런 것도 해봐야지. 우선은 표준형을 다 바꿔볼게요. 제가 빨리 바꿀게.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다 라는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다 라는 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 4가 중심이거든. 그러면은 위치가 얘가 좀 크니까 큰 원이 요렇게 있으면 작은 원은 한 요 정도. 너무 작은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요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3, 4고 그 다음 반지름이 3이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1인 원. 그러면 첫 번째로 공통 외접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공통 외접선. 그럼 공통 외접선은 외접선 길이.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접하는 직선을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 그때 요 접점 두 개를 이은 요 선분의 길이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 자, 보세요. 요거 반지름이 몇이라 했더라? 3이라고 했지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죠. 그죠? 대충. 그래서 지금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볼까? 요 거리가 x좌표 차가 3이고 y좌표 차가 5거든. 5. 맞지? 그래서 루트 34가 나와. 내가 좀 빨리 할게. 이 정도는 뭐 앞에 다 했으니까 루트 34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평행 이동을 시키라 했잖아. 이 선분 길이랑 같은 걸 요 중심에다가 옮겨버리라고. 그러면 요런 애가 나오겠지. 요런 애가. 얘도 수직이고. 됐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 1이니까 요 길이도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가 3에서 1을 뺀 2가 나오겠죠. 어우, 2가 더 작아요. 어떻게? 미대는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럼 아무튼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4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돼? 얘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34에서 4를 뺀 30이 되거든. 이 길이의 제곱이. 그래서 얘가 루트 30이 돼.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 30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내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다시. 원이 있고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얘가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여기가 0,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공통 내접선은 안쪽에서 접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요 접점과 요 접점을 이은 요 선분의 길이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하는 거야. 반지름 여기가 3이고 여기 반지름 1이 된다고. 1. 여기가 1이야. 1. 그 다음에 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어서 아까 루트 34였잖아. 똑같지? 됐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평행 이동시키라 그랬잖아. 평행 이동. 그래서 요 길이랑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라 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 길인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이제 빗변 길이가 루트 34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두 반지름의 합이거든요.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잖아. 그러니까 3 더하기 1이라서 요 길이가 4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게 얘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제곱이 34,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 16. 그러면 34에서 16 빼면 18이란 말이에요. 18. 그럼 루트 18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3루트 2가 나옴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원리는 똑같잖아. 그 접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선분을 원의 중심에 평행 이동시켜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풀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내가 뭘 구할 거냐면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을 구해볼 거야. 방정식을. 이거 못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나온 요 두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두 원으로. 그걸 물어본 문제는 아니지만 보세요.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합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다라는 원 하나랑 해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아까 접선의 방정식 했잖아. 이번엔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보세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볼게. 이거 원을 조금만 작게 그릴까? 원은 이 정도만 그립시다. 됐죠? 그래서 요 중심을 큰 원을 내가 이제 마이너스 3,4라고 구해놨잖아. 얘가 반지름이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중심은 0, 마이너스 1이지. 반지름은 1이고요.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공통 외접선. 요 외접선 하나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요렇게 접하는 접선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부터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내가 그랬잖아.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알고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하나는 알고 들어가는데 뭘 먼저 구하냐면 기울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그걸 어디에서 구하냐면 요 점을 구하는 거야. 요 점. 이 공통 외접선 두 개의 교점. 이 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아까 했던 이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닮음. 닮음. 그래서 요 두 중심을 이으세요. 쫙 이어. 이렇게. 그럼 이 선도 요 점을 지나거든. 요 점을 지나는데 잘 봐. 우리 앞에서 했던 내분점을 활용할 거야. 내분점. 얘가 반지름이 몇이었더라? 3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1이었단 말이지. 그럼 보입니까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보여요. 1대3. 1대3 닮음이야. 1대3 닮음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대 요거가 2대1이 돼버린다고요. 2대1. 여기가 2대1이 돼버려요. 2대1이. 그러면 2대1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차이의 반만큼 차이 나는 거야. 좌표가 전부 다. 그럼 봐봐. X좌표가 지금 몇만큼 커졌냐?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3만큼 커졌잖아. 그러면 얘는 3의 절반인 2분의 3만큼 커질 거라고. 왜? 2대1이니까. 그럼 0에서 2분의 3 커졌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X좌표가 된다고요. 그럼 Y좌표 봐봐. 얘가 5만큼 줄었지. 5만큼 줄었어. 그러면 5의 반인 2분의 5만큼 또 줄어 여기는. 절반만큼 준다고 항상. 길이비가 2대1이니까. 아니면 내분점 공식 쓰셔도 돼요. 그래서 2분의 5만큼 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이 외접선들의 교점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기울기가 m이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때 m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 m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 m을 뭐 얘든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거리가 몇이야? 1이잖아.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0, 마이너스 1하고의 그 거리가 1임을 이용해서 m값을 구하는 겁니다. m값 구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야. 우선 뭘 해야 된다고?
공통 외접선들의 교점을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접선이 지나가는 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점을 어떻게 파악한다고? 중심과 중심을 이은 직선을 싹 그어. 그때 생기는 두 개의 닮은 직각삼각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활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공통 접선 원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n값을 파악한다. 굉장히 과정이 많아. 많아. 그래서 학교 시험이 잘 나와. 응? 학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 과정,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만 좀 설명을 해줄게 또. 얘도 지금 원을 또 두 개 그려볼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똑같이. 그럼 공통 내접선이면은 요 안쪽에서 접하는 거 하나, 또 안쪽에서 접하는 거 여기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해볼 거야. 근데 얘도 어딜 구하냐? 이 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또 얘네들의 교점. 걔네들의 교점을 또 어떻게 구하냐면 또 닮음을 이용하는 거거든. 잘 보세요.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때 이렇게 반지름이 3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때 요 중심도 지금 반지름이 몇이라고? 반지름이 1이라고 얘는. 1이고 중심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얘도.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아. 중심과 중심을 이어. 요 교점을 지나거든. 요 교점을 지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보세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근데 얘네들도 닮음이거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왜 닮음인지는 왜 닮은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2 거 다시 공부해. 그냥 그게 나아. 고등학교 거 하지 말고. 이게 닮음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이요? 반지름의 비인 1대 3이지. 1대 3. 대응변이잖아. 얘 두 개가. 그러면 얘네들이 1대 3이니까 여기도 3대 1인 거야. 여기도. 이 내접선의 교점이 이 두 중심의 3대1 내분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대1. 3대1 내분점. 그럼 이번에는 우리 3대1 내분점 공식 한번 써볼까? 또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연수 차원에서 3대1, 3대1 해가지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X좌표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을 적어주고 Y좌표는 4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순서대로. 그때 이 내분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얘네들 더한 거분에 지그재그 곱해서 더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렇게. Y좌표도 마찬가지지. B 더한 거분에 지그재그로 곱해서 더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됐지?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두 공통 내접선들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을 또 어떻게 잡아야 돼? 기울기 m으로 잡고 요 점을 지나니까 x 플러스 4분의 3에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는 요 식을 잡아놓고 시작한다고. 근데 이때 n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n값을 어떻게 구해야 돼? 뭐 두 점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0,1에서부터 거리가 몇이야?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0, 마이너스 1 사이에 그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음을 이용해서 m값 두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요 두 개의 직선이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 요 원의 방정식 단원이 시험 범위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요 풀이 방법들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흐름을 읽으라고. 흐름을 읽어야 돼. 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풀이 과정까지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연산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정말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공부해버리면.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 공식이 나오는 그 과정,
그다음에 이 유형들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유형 따로 개념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심화 따로 유형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다 하나라고. 응? 다 하나라고. 개념부터 심화까지 덩어리라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화 공부하니까 개념 공부 안 해도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심화 공부하면서도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심화 공부하면서 개념 공부해야지. 개념을 다 아냐고 너네들이. 모르잖아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다 몰라. 알질 못해. 그러니까 틀리지. 개념 다 알면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만한 생각,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시겠죠? 겸손하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자기 객관화도 잘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걸 메꾸고 보완할 거 아니야. 계속 아는 것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자기 만족하려고. 동그라미 오늘은 뭐 이렇게 다 맞았다. 난 시험 잘 보겠지. 그럼 시험 50점이잖아. 그지?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래.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공부라는 거는. 알겠지? 아는 걸 공부하는 건 그냥 연습이야. 훈련이야. 그냥. 아는 걸 공부하는 건. 찐 공부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다.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공부는 원래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공부가 쉬우면 다 잘했지. 절대로 쉬운 거 아니니까. 특히나 수학은 어려워. 내가 생각해도 어려워. 누구나 다 어렵잖아. 다 어려운 거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수학을 쉽다고 생각 안 해. 나도 수학이 쉽다고 생각 안 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참고 하는 거야. 참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사고력이 길러지고 나중에 되면은 사회에 나가면 그런 힘들이 모여서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는 힘이 생긴다고. 진짜로. 그런 경험을 고등학교 때는 공부로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터득한 애들, 그런 걸 경험했던 친구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 정말로. 내 경험상 그래. 그래서 지금은 너네들이 해야 될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갖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길 거고 좋은 사람이 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열심히 해봤다. 그걸 가지고 뭔가 성취감을 느껴봤다. 그 경험을 겪어본 애와 아닌 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든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야 실패도 해보고 정말로 실패를 해봐야 또 성장하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절대로 나태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 나는 솔직히 태도적인 면이 너무 중요하거든. 공부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그 다음 얘기야. 솔직히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열심히 안 하잖아. 그게 팩트야, 내가 봤을 땐. 어, 그러잖아.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못하니까,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또 합시다.